아, 상민이는 이번에도 이렇게 먹방을 찍어보게 되네. 난 고기, 파김치, 밥, 또 김치 콩나물국에 난 이번에는 한 개의 소주로 참이슬을 먹어보게 됐어. 아까는 첫 번째 소주 처음처럼을 먹었었는데 정신이 나갔어. 이제 엄마는 내일 수육고기 해줄 것도 삼겹살 사서 수육고기 해줄 것도 사오셨다니까 너무 좋네. 이 구이용은 전부 이게 마지막이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 나 본 영상편을 많이 찍었는데 주행 본 영상은 좀 적게 찍었었던 것 같다. 난 엄마한테 내 거 옷 몇 벌 바지랑 저 옷도 몇 벌 돌리고 있다고 얘기했고, 저 입었던 거 다 빨고 있다고 했으니까 난 저 다 돌아가면 이렇게 꺼내서 갖다 주면 내가 이거 옷걸이 이렇게 딱 걸어서 이렇게 말려 입게 더 했잖아. 정신이 나갔어 나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내 맘을 너무려 정신이 나가서 나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고백한 네가 고백한 내가 날 용서해줘
다시 내볼 수 없는 어베리 나를 떠나가지만 어베리 나를 떠나가지만 그래요 돌아와 나가 안아줘 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난 엄마가 이제 저 빨래 돌려주면 내 옷 돌려서 건네주면 나는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서 말리기만 끝이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주행 본인 영상 보기 전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서 3살 배기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역시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의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정진명 기자.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들어오고 잠시 뒤 차량 뒤편에 3살 배기 아이가 혼자 서 있습니다. 아이는 후진하는 차량을 피하려는 듯 뒤로 물러서지만 차량은 그대로 아이를 덮칩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박모군이 통학 차량에 치여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박군은 이 통학 차량 뒤에 서 있었지만 인솔교사나 운전기사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을 했던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을 내려주고 차를 돌리기 위해 후진하다가 박군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앞뒤를 한 번만 확인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가 또다시 일어난 겁니다. 지난달 말 광주광역시에서는 폭염 속에 4살 유치원생이 8시간 가까이 통학버스에 방치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송씨와 인솔교사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음악이 다 똑같네. 스토이. 스토이. 그래서 좀 이런 거 좀 긴 거 좀 보고 싶어. 뚜뚜뚜뚜뚜.
이렇게 하나씩 틀어서 좀 긴 거 있는지. 내가 이게 저장해 놓은 거 이제 이웃동물 이렇게 좀 긴 거 있으면 이렇게 긴 것도 틀어보고 그래야지. 퇴근길에 통금 어디 볼까? 이것도 있네. 야야. 우리 한번 해볼까? 예쁜 건데. 예쁜 던지기 대회.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예쁜 던지기 대회. 먼저 오늘 참가자들을 소개합니다. 아무도 해봐. 많은 승객을 이용한 2001년도 색조와 초롱이 운전 중인 버스 기사 그냥 파란이 있지 않고 파란이 그 말은 파가니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출근해야 뚜루뚜루 이루 뚜리 참 재밌네 이거. 자 그러면 왜 상민이의 이야기 본인 영상이라고 쓰면 어떨까? 이거 영상 이야기 이것도 있네. 그냥 파란 얘기지. 우리 엄마 하나요. 바르바라 노제 글 테아스칼카 글 이호경 용옹기 엄마 나빠. 파울리네는 파울리네는 탕탕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문을 쾅
닫았어요. 며칠쯤 지나 파울리네가 파울리네가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열었어요. 그러다 문을 활짝 열더니 고개를 쭉 내밀고는 소리를 쳤어요. 다른 사람이 엄마였으면 좋겠어. 나랑 훨씬 더 많이 놀아주고 내 방도 가만 놔두는 엄마 말이야. 그래, 그럼 엄마를 하나 새로 사야겠구나. 제일 가까이 있는 엄마 파는 가게로 가보렴. 파울리네 네. 엄마가 태연히 말했어요.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파울리네는 웃었어요. 엄마 엄마 파는 파는 가게? 그런데 어디에 있을까요? 어. 파울리네 다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 때나 머리에 홀이 나면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죠. 파울리네 다리 파는 가게에 가서 멍 안 든 다리 하나 사. 파울리네 머리 파는 가게에 가서 혹 안 난 머리 하나 사. 그런 말을 들으면 아픈 것도 싹 사라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엄마한테 화낼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거 좋은 생각이야. 파울리네는 자기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지금부터 엄마 파는 가게를 찾아볼 거야. 난 새엄마가 있어야겠어. 같이 가줄까? 같이 가줄까? 엄마가 물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할리네가 파울리네가 대답했어요. 대답했어요. 그래, 같이 가자. 아빠한테 전화 좀 하고 집에 오면 나는 없고 다른 아줌마가 있을 테니 미리 말해줘야지. 파울리네는 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화가 난 표정이었죠. 얘는 파울리네는 제일 먼저 이렇게 약국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엄마도 팔아요? 약사는 약사는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우리 약국은 앞으로 엄마가 될 사람들이 엄마. 필요한 건 많아. 여러 가지 안내 책자도 있고 있고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차도 있지. 하지만 엄마는 안 팔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약사가 말했어요. 했어요. 약사는 약사는 파울리네 파울리네 엄마를 엄마에게 바꿔왔어요. 네 엄마 아주 왜, 좋은 분 같은데. 왜 그러니? 이젠 내가 마음에 안 든대요. 파울리네가 내가 대답 어깨를 쓱 떼며 말했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파울리네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어요. 약국 옆에는 커다란 신발 가게가 있었어요. 진열장에는 정말 예쁜 빨간 샌들이 있었어요. 파울리네는 엄마랑 빨간 샌들을 신어보고 싶었어요. 보통 때는 엄마랑 둘이 신발 가게로 들어가 멋쟁이 여자 친구 놀이를 했어요. 하지만 간간히 화가 났죠. 안녕히 계세요. 뚜이. 이건 다 뭐의 이야기일까? 겨울이 참 겨우 맛있다. 문제될 거 이제 아무것도 없네. 엄마 덕분에 이제 배고플 일도 빨래 걱정도 끝이다.
이것도 무슨 이야기지? 아하. 하나씩 틀어보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씩 보면서 알아보자. 걱정할 거 이제 하나도 없네. 지난 니언 엄마는 오늘 먼저 이거 파가니니와 버디 소년 이야기 이것도 오늘 파가니니와 거지 소년. 파가니니하면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그 연주자 그 바이올린 솜씨가 얼마나 훌륭했던지 그냥 파가니니 하지 않고 괴제 파가니니라고 불렀습니다. 파가니니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는 마치 천국에서 들려오는 음악 같았습니다. 파가니니의 신묘한 음악에 도취했던 어느 귀족 한 사람은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이 솜씨가 예사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아름다운 소리가 울리는 것이 분명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파가니니는 빙긋이 웃으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의 바이올린은 여러 바이올린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보시죠. 하고 자기의 바이올린을 내보였습니다. 귀족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정말 무슨 특별한 장치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좌우따리고 있는 귀족에게 파가니니는 난 무엇이든 줄만 내어 있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말하자. 그 귀족은 그래요? 그럼 이 구두 바닥에도 바이올린 줄만 내어 있으면 설 수 있단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귀족은 재밌다는 듯이 자기 구두를 벗어 파가니니에게 내어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 구두 바닥에 옷을 받고 줄매어 한번 켜보시오. 파가니니는 웃음을 띠며 구두를 받아들이고 귀족이 하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이올린이 아닌 구두에서 무슨 신묘한 소리가 나올까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파가니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는 비록 작긴 했지만 바이올린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신비한 소리가 멜로디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렇듯 훌륭한 괴제 파가니니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훌륭한 음악가가 됐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만나기를 싫어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파가니니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로 해서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나올 수 있었을는지도 모를 연주가 일이었습니다. 끝나자 파가니니가 음악의 도시 빈으로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마침 이른 여름이라 새 잎이 돋은 길가의 나무들은 매우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파가니니가 그 아름다운 빈의 거리를 산책하고 있을 때 어느 길 모퉁이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투른 솜씨로 켜는 이탈리아의 민요 오 나의 태양의 멜로디였습니다. 파가니니는 그 바이올린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거리 한 모퉁이에서 어린 소년이 바이올린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정을 얻기 위해 켜는 바이올린인 것 같았는데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이 입고 있는 옷차림으로 보아 거지나 다름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소년은 거지나 다름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떠나온 고향 땅 이탈리아가 그리워서 이탈리아의 민요를 서투른 솜씨로 연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몇 푼의 돈을 구걸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곤 어머니 한 분 있을 뿐인데 어머니가 지금 몹쓸 병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파가니니는 어제 소년의 두 뺨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소년 앞으로 다가선 파가니니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파가니니는 한국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네 고향이 이탈리아니? 하고 소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탈리아 말로 묻기 때문에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겁을 먹은 얼굴로 네, 저는 이탈리아 소년이에요. 하지만 잘못한 일은 없어요. 하고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했다는 것이 것입니다. 아니냐. 왜 조국인 이탈리아를 떠나 남의 나라에 와서 바이올린을 켜가며 그거를 하고 있는 거니? 파가니니가 다시 파가니니가 묻자 묻자 소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럴 사정을 모두 말했습니다. 파가니니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소년의 말이 끝났습니다. 얘야, 얘야, 네 바이올린을 잠시만 빌려라 하며 하고 소년에게서 바이올린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한 곡을 격이 켜기 시작했습니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솜씨는 정말 훌륭한 것이어서 줄을 짚는 내 손가락은 춤을 추는 듯했고 팔을 긋는 팔을 긋는 다른 손은 제비가 나는 것처럼 빨랐습니다. 그 손과 손 사이에서 일어나 울리는 신비로운 멜로디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넋을 잃고 황홀한 듯이 파가니니의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야, 파가니니가 비례왔다던데 저 사람이 파가니니가 틀렸어 하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마친 후 파가니니는 헌 모자를 들고 불러있는 사람들 앞을 거닐면서 동정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낌없이 돈을 던져주었습니다. 금세 모자 가득히 돈이 모였습니다. 파가니니는 그 돈을 소년에게 주면서 자, 이만하면 어머니의 병도 고치고 네가 좋아하는 바이올린 공부도 계속할 수 있겠지?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꿋꿋하게 살아라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년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도 너처럼 이탈리아 사람이잖아. 내 이름은 파가니니다. 이 대화를 엿들은 사람들은 일제히 함성을 들으면서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인정 많은 파가니니는 연주에서 번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파가니니가 죽은 후에 유산으로 남긴 많은 돈도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사회사업기관에 모두 바쳐졌습니다. 꽤 많은 당나귀, 나귀에 물건을 싣고 팔러 다니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싼 물건이 있으면 사서 나귀 등에 싣고 다음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특산물을 사서 싣고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바닷가 마을에서 소금을 한 바리 사서 싣고 다음 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소금이란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군. 당나귀는 힘이 들어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어서 가자. 이렇게 꿈을 대다간 해지기 전에 못 들어가겠다. 힘이 무거워 비틀대는 나귀를 장사꾼이 철썩 빼었습니다. 깜짝 놀란 당나귀는 모든 말로 펄쩍 뛰다가 그만 미끄러져 배울 속에 빠졌습니다. 어서 이러지 못해! 장사꾼이 코피를 잡아 끌었으나 당나귀는 짐이 무거워 좀처럼 일어나. 아니 이놈이 꾀를 부려.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던 당나귀는 겨우 일어나 개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에 흠뻑 젖었기 때문에 짐은 더 무거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벼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오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째서 짐이 가벼워졌지? 당나귀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다. 다음 그래서 배역에서 한 번 더 넘어져 볼까? 이렇게 생각한 당나귀는 다음 겨울에서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이 이놈이 꾀를 부리는구나. 장사꾼은 화가 나서 채찍으로 마구 후려쳤습니다. 내 추측이 맞군. 개울에서 한 번 넘어질 때마다 짐은 훨씬 가벼워진단 말이야.
꽤 많은 당나귀는 기분이 좋아서 혼자 웃었습니다. 요놈이 꾀를 부려가지고 날 도울 방법에 드는군. 화가 난 장사꾼은 당나귀를 혼내주려는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마을에서는 소금을 팔고 솜을 한 발이 사서 실었습니다. 솜은 물을 먹으면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꾀가 많은 당나귀라 하더라도 이런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겨울을 건너게 되자 또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당나귀가 겨울에서 나왔을 때는 짐이 훨씬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서 짐이 가벼워졌지만 솜은 물을 먹기 때문에 더 무거워진 것입니다. 불쌍한 당나귀는 물 먹은 솜을 등에 지고 비틀비틀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아니 이놈아! 이놈아! 왜 얘기를 떨구는 거야? 어서 가자! 주인은 비틀거리는 당나귀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죽은 사자의 가죽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가서 털레트로 써야겠다. 당나귀는 황갈색 털이 달린 사자의 가죽을 주어서 자기의 몸에 걸쳤습니다. 우와, 이 얼마나 멋진 외투냐. 내 몸에 뻥 맞는구나. 당나귀는 기뻐서 껑충껑충 뛰면서 들판을 달려갔습니다. 평소에 자기를 얕잡아 보던 동물들에게도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겁많은 동물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아니 내가 그럼 무섭나? 당나귀는 재미도 있고 어깨가 으쓱거려졌습니다. 어우, 당나귀는 점잖고 권위 있게 사자의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당나귀의 울음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어라, 저건 당나귀 울음소리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당나귀 놈이 사자가지고 쓰고 날뛰는군. 꽤 많은 여우는 당나귀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나귀는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사자의 흉내를 냈습니다. 어우, 잡아먹겠다.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가 사자의 흉내를 내며 여우를 겁주려 했습니다. 토끼를 겁주어 도망치게 하고 양떼를 겁주어 흩어지게 했던 수법을 여우에게도 써먹으려 했던 것입니다. 난 조금도 겁나지 않아. 꼬리가 두 달리 동물인 거미가 없거든. 여우가 싸늘하게 웃으며 당나귀 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당나귀는 아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톱이 달아서 발이 뭉툭한 사자는 겁날 게 없거든. 그러면서 여우는 당나귀의 앞다리를 살짝 깨물었습니다. 아이고, 당나귀는 온 들판이 떠나갈 만큼 비명을 지르면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그 바람에 사자의 가죽이 반쯤 벗어져서 당나귀의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대교에 넘어간 여우. 여우와 당나귀가 친구가 되어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꾀가 많고 당나귀는 겁이 많았습니다. 우린 친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도와야 해. 그럼 여우와 당나귀는 양지바른 풀밭에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다! 큰일 났다! 어쩌지? 여우와 당나귀는 도망도 못 가고 불구들 다시 나무처럼 떨었습니다. 네, 꽤 많은 여우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여우는 사자 옆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 당나귀를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어요. 그래. 그렇지. 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당나귀는 여우가 사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여우는 당나귀 옆으로 당나귀야. 무슨 수라도 생각났니? 좋은 수가 있어. 여우는 당나귀 귀에다 입을 대고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당나귀는 여우를 따라 옆으로 갔습니다. 여우는 당나귀를 꿰어 근처에 있는 함정으로 빠뜨렸습니다. 여우야, 이건 함정 아니니? 그래, 함정이야. 넌 거기서 죽는 거야. 사자의 밥이 되는 거라고. 여우는 사자 옆으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당나귀를 함정 속에 가두었으니 이제 전 가도 되겠죠? 여우가 옆길로 가려고 하자
사자는 재빨리 여우 앞을 막으며 이놈아. 이놈아, 당나귀는 함정 속에 빠져 도망갈 수 없으니 아무 염려가 없다. 그런데요? 몰라서 그러니? 몰라서 그러니? 넌 도망갈 놈이니까 너부터 잡아먹어야겠다. 사자는 큰 입을 벌려 여우의 꼬리를 바싹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번쩍 들어 두어 바퀴 빙빙 돌렸습니다. 바퀴.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들짐승과 날짐승은 서로 자기들이 더 힘이 세다고 우겨댔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싸워서 결정하자. 좋다, 각오해! 이렇게 하여 들짐승과 날짐승 사이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쥐는 어느 편을 들까 망설였습니다. 옳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싸움에 이기는 쪽으로 붙어야지. 박쥐가 싸움을 보고 있으니 들짐승이 이길 것 같았습니다. 박쥐는 들짐승의 왕인 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자님, 절 보세요. 귀와 잘 맞죠? 그러니 저도 들짐승이랍니다. 들짐승의 편을 들어 싸우게 해주세요. 사자가 박쥐를 가만히 살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려 열심히 싸워야 한다. 네,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짐승이 기운을 회복하여 이번에는 들짐승이 불리해졌습니다. 들짐승은 날짐승이 하늘에서 던지는 돌과 나무 조각을 피해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박쥐는 슬며시 걱정이 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 박쥐는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를 찾아갔습니다. 독수리님, 저의 날개를 좀 보세요. 저도 날짐승이랍니다. 그러니 저도 들짐승과 싸우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라. 독수리는 못마땅했지만 허락해 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후로도 싸움은 며칠이나 계속됐습니다. 들짐승과 날짐승은 모두 싸움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독수리는 화해를 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이제 싸움은 끝나고 평화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나 박쥐는 들짐승과 날짐승 모두에게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너같이 비겁한 놈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마라. 그 후로 박쥐는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 밤에만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제 먹고 치운 다음에 저 빨래가 다 돌아가면 아낌없이 드는 나무. 내가 옛날에 나무 한 내 옷 몇 벌을 그 나무는 한 이거 소년을 발가락에서 몇 벌 옷을 엄마한테 소년은 이게 두 매일같이 손으로 이렇게 나무에 건네받아서 내려와서 널어놓고 난 나무를 쉬면 그 끝이야 한 끝. 주워 모았습니다. 예. 그리고는 그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었고 숲속에 왕자놀이를 하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소년은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예. 나무와 소년은 가끔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잠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나무는 홀로 있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네에서 쉬기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렴. 소년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난 물건을 타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난 돈이 필요하단다. 내게 오늘 좀 줄 수 없겠니? 미안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나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 맞다. 내 사과를 따다가 도회지에 가서 파는 게 어때? 그러면 돈이 생기고 너도 행복해질 거야. 소녀는 그 말을 들은 소녀는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다 따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소년이 행복해질 것을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려구나. 소년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네.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하지 않단 말이야. 난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집을 갖고 싶어. 아내도 있어야겠고 애들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집이 필요해. 네, 나한테 나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수 없겠니? 없겠니? 나에겐 집이 없단다. 이 숲이 나의 집인걸?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넌 행복해질 거야. 하고 나무가 말했습니다. 소녀는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의 가지들을 다 베어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소년이 따뜻한 집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하니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다시 돌아오자 나무는 하도 기뻐서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리 오렴 얘야. 이리 오네야. 나무는 속삭였습니다. 나한테 와서 놀렴. 소년은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난 나이가 너무 들고 비참해져서 놀 수가 없어. 나를 여기서부터 먼 곳으로 데려갈 배 한 척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니? 나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렴.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나갈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무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젠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소년이 말했습니다. 난 이가 너무 약해져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이제 내게는 가지가 없으니 네가 그네를 뛸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는 난 너무 늙었어.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네가 타고 오를 수도 없고 난 너무 피곤해서 줄기를 타고 오를 수가 없어. 나무가 한숨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무언가 너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제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난 그저 늙어버린 나무 밑동일 뿐이야.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단지 앉아서 쉴 만한 조용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난 몹시 피곤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래? 있는 힘을 다해 나무는 굽은 몸뚱이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지. 얘야, 이리로 와서 앉아보렴. 앉아서 쉬려무나. 그래서 소년은 나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나무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룹 안 타면 혼내 안 혼나? 이게 뭔 말이야? 청량파리 소녀.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바쁘게 오고 갔습니다. 모두 즐거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청량을 파는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청량 사세요. 청량 사세요. 청량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소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옷은 다 헤어져 너무 추워 보였습니다. 어떡하지? 오늘은 꼭 팔아야 하는데. 소녀는 쿨적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청량 좀 사세요. 거리는 더욱 붐볐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었습니다. 추워. 아저씨, 청량 필요 없으세요? 안 산다. 아주머니, 청량 좀 사세요. 필요 없다. 집에 청량이 많이 있어. 청량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소녀는 언손을 녹이려고 입김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팔지 못했어. 소녀는 울음을 터뜨릴 듯했습니다. 소녀의 집에는 무서운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서 나가. 성냥을 팔아오란 말이야. 만약 소녀가 성냥을 팔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매를 맞을 게 분명했습니다. 소녀가 길을 건너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험해! 마차가 굉장한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몸을 피했습니다. 소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발과 성냥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녀는 성냥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개구쟁이 남자아이가 골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신발을 잽싸게 주워주었습니다. 이야, 좋은 걸 주었다. 안 돼, 그건 내 신발이야. 소녀는 신발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개구쟁이는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소녀는 결국 맨발이 되었습니다. 발 시려. 소녀의 발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소녀는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거리는 조용하였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나도 저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그래도 행복했는데. 소녀는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눈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소녀의 발은 이제 꽁꽁 얼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